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이번 보고서는 인터넷 전문 은행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 두 개 회사는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잘 들여다보면 이것과 시중은행주들에 대해서 주가가 디커플링이 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중은행들은 말 그대로 은행주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수혜를 받게 되죠. 순이자 마진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카카오뱅크는 상장 초기 때부터 그때 참 핫했으니까, 카카오나 네이버가 핫했으니까 우리는 플랫폼주의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주다 라고 하면서 고평가를 받으면서 상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금리 인상이 되면서 카카오뱅크는 은행주에 대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은행주만 역으로 올라가서, 또 근데 업종상으로 묶여있을 땐 같이 묶여있거든요, 은행주로서. 그래서 처음에 상장했을 때는 은행주 대장주로서 입성을 했었지만 현재는 다시 KB가 그 대장 자리를 뺏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상장을 하게 된다면 이쪽 측면으로 오겠죠. K뱅크도 그럴 거고 토스뱅크도 그럴 거고. 그렇다라는 것은 은행주와 이제 별개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은행업종으로는 보면 안 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 카카오뱅크 IPO 준비 중이고 토스뱅크는 작년 10월 5일에 정식 출범했기 때문에 아직 상장에 대해서는 좀 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전문 기업의 대출 시장 침투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시중 은행과 갭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들 표를 좀 보시면은 점점 상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카카오뱅크가 압도적으로, 물론 상장을 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지만 압도적으로 올라와 있고, 근데 또 그에 비해서 카카오뱅크도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20년도와 21년도를 비교하면 정말 갭이 많이 축소된 것을 볼 수 있겠고, 이것을 또 시중은행과 비교를 한다면 더 축소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예수 부채가 비해서 대출 규모가 적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분기 대출 성장률이 10% 내외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고신용자 대출을 중단하고 중저신용자 대출 위주의 성장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좀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예대율은 시중 은행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편인데 100%에 근접하는 것이 시중 은행이라면 카카오뱅크의 경우 80% 중반까지 상승을 하였으나 점차 효율성도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시중 은행과 비교해 본다면 2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예대율이 낮게 되면 이자 수익보다 이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구조는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토스뱅크 경우에 작년 말 출범을 하면서 2%의 이자에 파킹 통장을 출범하면서 가입자가 몰렸지만 대출 잔액이 오히려 적기 때문에 조달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대율이라는 것은 그 은행 예금 잔액,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맡기는 적금이나 예금이나 저축 그냥 일반 통장에 넣는, 입출금 통장에 넣는 그냥 돈이겠죠. 이 돈에다가 이 대출금 잔액인 거죠. 그런데 예금 잔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은행에 가지고 회사들에게 투자를 좀 해주는 용도라서 이게 가만히 두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압도적으로 좀 많아지긴 하는데 대출 잔액이 좀 적다라는 건 대출을 그만큼 못 해줬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고신용자 대출이 아니라 중저신용자 대출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돌아오는 이자도 좀 적고 빌려줄 수 있는 금액도 한정적이라서 이 대출 금액이 많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좀 부담으로 돌아온다. 왜냐면 예금 잔액은 따박따박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뭔가 이제 대출을 해주고 회수를 하면서 이자를 좀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자, 본격적인 대출 성장은 올해보다는 23년도 이후부터 발생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나 이제 앞으로 상장하게 될 K뱅크도 내년도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또 올해까지는 신용 대출 중 중저 신용자 대출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어렵고, 거기다 금리 수준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고신용자 대출을 바로 전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 은행들에 대한 낮은 예대율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정말 거의 100%에 가까운데 카카오뱅크가 그나마 좀 많이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K뱅크는 많이 낮다라는 거. 그래서 K뱅크가 뭐 올해 혹은 뭐 내년 뭐 상장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얼마만큼 커버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조금 성장의 흥행 여부가 좀 달려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어 있고, 또 중저 신용자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성장이 좀 제한되고 있는데, 특히 토스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목표가 높고 카카오나 이제 K뱅크 같은 경우에 좀 낮춰지고 있다. 비율이 상대적으로. 토스뱅크는 지금 성장을 미리 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진 개선에는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하지만 이 고신용자에게 빌려주는 금리는 3%대이지만 중저신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은 7%에서 14% 정도, 거의 뭐 고마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진만 생각을 한다면 중저신용자 대출은 NMA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높은 수익에는 높은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중저신용자의 대출은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놓고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파산 신청을 한다든가 뭐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다든가 이러면 돈이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고, 저금리 상황에서는 금리 레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중저신용자 대출의 차주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으나 현재와 같은 금리 상승기에서는 이자 부담이 증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끌족들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죠. 네, 가계의 이자 부담은 이미 2008년, 2018년 고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마진 도움에는 당연히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한테 빌려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신용등급이 낮으면 문제가 뭐냐면, 빌리는 돈도 적게 빌려줘야 되고 이것에 대한 이자는 세게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걸 갚아나갈 수 있을까에 관한 의문점이 있는 거고, 1, 2%는 그만큼 건전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빌려줬을 때 이 사람들이 이자는 적게 내겠지만 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그 이자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좀 차별화가 보여야 됩니다. 자, 신용대출 기반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또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성장폭을 큰 폭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출 비중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신용자 신용대출을 재개하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의 혹은 그냥 중소기업들의 그 기업대출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성장성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자, 기준금리 상승과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이 건전성보다는 마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당연하고, 하지만 이것은 이제 연체율 관리 추이를 좀 살펴봐야 하고, 또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재미를 가미한 수신 상품과 미니에서 강점을 보이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K뱅크는 KT와 제휴 상품을, 시중은행들은 마이데이터 사업, 그 다음에 UI, UX 개선을 통한 비대면 접근성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상품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포트폴리오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예금, 적금, 뭐 체크, 신용, 담보, 신용대출 이런 식으로 좀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카카오뱅크랑 K뱅크랑 일단 비교를 해보면은 이 사장님 대출과 이 개인 사업자 대출이 좀 차이가 있고, 여긴 전세 보증금 대출이고 여긴 전세 대출이고, 아파트 담보 대출이 있고 여긴 주택 대출이 있고, 예적금 담보 대출이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 뭐 차이가 나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는 없는 것 같고, 여기 이제 증권이 있고 여기 증권이 없는 거. 토스뱅크는 아직 좀 많이 뭐가 없죠. 예, 시행되고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토스뱅크는 좀 논외로 보고요. 아직 상장이 좀 멀었으니까. K뱅크가 이제 IPO를 준비하고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어 그룹으로 카카오뱅크를 잡을 거란 말이죠. 근데 놓고 봤었을 때 카카오뱅크랑 K뱅크로 봤을 때 카카오뱅크가 훨씬 더 지금 높은 상황인 건 맞아요. 근데 K뱅크가 피어 그룹을 잡고 상장을 했을 때 만약에 시총이 뒤바뀐다든가 고평가를 받고 데뷔를 한다면 카카오뱅크에 대한 당연히 주가 재조정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카카오뱅크가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카카오뱅크 일봉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 이제 미국장이 올라가서 오늘 우리 장도 올라가리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우리 장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국내 증시는.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가 또 5% 정도 하락을 좀 하게 됐고요. 일봉 상황으로 좀 하락을 한 이후에 회복을 하나라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좀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그림이 좀 떠버렸고, 모든 주식이 지금 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카카오뱅크는 상장 이후에 빠르게 상승을 한 이후에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을 하는 그림을 그렸지만 또 한 번에 하락을 하면서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손실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잡혔을 것 같고, 중간에 오르다 다시 한번 또 하락을 하면서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고, 또 이번에도 소폭을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본다면 사실 이 구간 때부터 스무스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3분의 1 토막 60% 이상 좀 떨어졌고요. 지금 그 전 고점에 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 50% 정도 손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우선 이 기관이 좀 무섭게 삽니다. 기관이 무섭게 사주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은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제가 상장 초기에는 와, 이거는 카카오뱅크는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다 팔아버리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이제 기관이 최근에 많이 사고 외국인이 많이 매도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둘 다 좀 많이 매도를 했고요. 네, 요 정도까지 한번 보면 되겠죠. 네, 최근엔 정말 외국인이 무섭도록 팔고요. 기관이 그나마 좀 매수를 하면서 하락폭을 그나마 조금 진정시켜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고, 재무표를 보시면 이제 분기별 성적표는 잘 나왔거든요. 2분기도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금리 상승기라,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상승기라서 플랫폼주, 성장주에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뱅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좀 바보 같은 짓을 한 게 아닌가. 근데 상장할 때 우리도 은행주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플랫폼의 성격도 갖고 있다. 근데 뭐 은행의 주 업무가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으면 지금과 같은 일은 안 겪었을 수도 있는데, 뭔가 그 시기에는 그쪽으로 잡아서 성장을 이뤄나가는 게 맞았었기 때문에 뭐 판단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땐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나머지 뭐 뉴스 같은 경우에 뭐 한번 보면 26주 가입하면 뭐 오늘의 집 할인해 준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연간해서 좀 하는 것 같고, 금리 0.4% 네, 상승을 시킨다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정기 예금은 연 3%. 연 3%면 괜찮은데, 그쵸?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 별건 없는 것 같고, 카카오뱅크에도 중자본이 나면서 카카오에 들여진 차이나 리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알리페이가 블록딜 되면서 카카오페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 불똥은 이제 카카오뱅크로 네, 왔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주주 중에는 중국 기업인 텐센트, 자회사인 스카이, 블루 럭셔리, 인베스트먼트가 있어서 중국 자본 철수로 카카오 주요 금융 계열사들의 경영성,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자, 2대 주주인 중국 엔투그룹 계열의 알리페이가 블록딜을 했었고, 네. 근데 이게 상황이 이렇게 규제를 하면서 나타난 건데, 이게 또 얼마 전에 상황이 또 바뀌었어요. 제가 쇼트 영상 올려드렸겠지만 중국에서도 지금 다시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을 독려를 또 하면서 이제 다시 상장을 시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는 카카오뱅크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기 안에는 없지 않나요? 최대 주주는 카카오. 여기 안에는 나와 있는 게 없는데. 네, 여기 안에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뭐라 그럴까요? 지분을 좀 갖고 있는 지분 퍼센트는 좀 미미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여기 퍼센트에는 써있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있네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밖에는 이제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차트는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속적으로 좀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낙담을 하실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이미 손절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존버를 해야 되는데 현명하게 존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가 아닌 시장에서 이 정도면은 바닥이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물타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늦는다고 봐요. 왜냐면 바닥이래 하고 주가 보면 이미 주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땐 본인의 주가가 뭐 50%가 아니죠, 5%, 10% 이만큼씩 떨어질 때마다 물을 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모든 종목이 물을 탈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하반기에 우선적으로 올라올 종목들을 선정을 하셔서, 포트폴리오 내에서 선정을 하셔서 그 기업들에 한해서만 물타기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하반기로 가면 안정적으로 올라와야 되는 종목들이 있겠죠. 2차전지,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올라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예하에
기업군들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 또한 하반기에 수소법 통과 뭐 이런 것들이 원전 얘기가 나오면 따라서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미리미리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언제 어느 때 나올지 모르겠지만 5G에 대한 투자도 언젠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